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자역학과 반야신경에 대한 2부의 세 번째 강의로서 확률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먼저 우리가 한번 사물의 참모습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될지 한번 생각해 보죠. 눈에 보이는 물질에 대한 존재는 정말 그렇게 확실하게 존재하는 건지, 또 물질은 눈에 보이는 대로 거기 정말 그렇게 존재하는 객관적 실제인지, 또 물질은 실체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양자역학과 분류의 견해는 뭔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삶과 죽음의 문제는 또 어떤가? 내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하다고 여기는 것은 정말 확실한 걸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오견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5가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걸 뭐냐면, 오견 중에 첫 번째 유신견이라고 해가지고, 오치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온이죠. 그러니까 색, 수상, 행, 식. 그러니까 물질, 느낌, 그 다음에 우리의 인식,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의지, 의식. 여기에 어떤 욕탐을 가진 걸 오치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오치원을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심신이죠, 그냥. 그 심신을 실제한 나 또는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는 그릇된 견해. 이게 유신견입니다. 변집견이라는 건 뭐냐면, 변이라는 건 가장자리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어떤 끝에 있는 요 끝을 진실력인 데서 상주와 단멸이라는 어떤 극단적인 것에 집착하는 그릇된 견해. 그러니까 상주는 뭐냐면은, 육체적인 죽음과는 상관없이 어떤 불변의 자아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런 견해거든요. 그게 상견이에요. 단견은 뭐냐면은 죽으면 끝이라고 여기는 견해. 그 2가지 견해를 부처님은 불교에서는 변집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끝에 불과하다. 전체 진실이 아니고 양쪽 끝에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견, 잘못된 견해라는 뜻이죠. 염기법과 사성제를 부정하고 인과의 도리를 부정하는 거. 그러니까 단멸론을 지지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계금취견, 규범과 금계에 대한 집착, 올바르지 않은 계율이나 금제를 받드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서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하면 어디에 뭐 하늘에 태어난다든지, 또 해탈을 위해서 고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형이상 지식들, 해탈도 여기는 것이라든지, 또는 대자재천과 같은 어떤 신을 상징하고서 그것을 세간의 참된 원인이라고 말하는 거. 다시 말해서 참된 원인이 아닌 것을 참된 원인으로 생각하고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것인 거죠. 그 다음에 견치라고 해서 그릇된 견해를 바르다고 집착하는 거. 즉 유신견, 변집견, 사견 등을 일으킨 후 이것을 고집해가지고 진실하고 띄어낸 견해라고 집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5가지 견해 중에서 우리가 사견, 계금치, 견치는 대체적으로 동의할 거예요. 근데 유신견과 변집견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온, 여기 물질, 느낌, 지각, 의식, 의식이 있는데, 이 온 중에 물질에 관해서 한번 양자의 견해를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유신견에 동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신에 대해서는 그건 양자역학으로 살펴보겠죠. 그 뇌신경과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역시 불교가 말하는 유신견에 동의하게 될 것인데, 한번 살펴보죠. 변집견에 대해서는 제가 불교에 대한 3가지 오해 제2부 무아윤회에서 이미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이 문제를 특별히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유신견을 주로 다룰 거죠. 먼저 물질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입자 파동의 이중성에서 말하는 파동, 즉 물질파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물질파에 대한 고찰. 그러니까 전자를 비롯해서 모든 소립자가 파동성을 갖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슈레딩거는 미시세계의 소립자 행동을 기술하는 파동 방정식을 제시했습니다.
이 방정식을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양자역학의 기본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이 양자역학의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해요. 그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게 슈레딩거 방정식인데 그냥 여러분 구경만 하세요. 여러분 뭐 이걸 풀어보라 그러면 그때부터 양자역학이 어려워지는 건데 그걸 풀어보라 그러지 않을 거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물질파의 파동을 거기에 지금 초록색으로 글자로 표시했잖아요. 싸이라고 부르는데 싸이하고 가로치고 RT란 말은 시간과 공간의 함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싸이라고 하면 이 파동은 다음과 같은 모양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시켜요. 이렇게. 이건 이제 물리학자들이 풀 거니까 이때는 양자역학이 어렵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풀라고 하지 않은 이상 여러분들이 어렵다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본 걸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방정식 풀면은 여기에 그림처럼 뭔가 이렇게 퍼져 있는 모양이 나와요. 그 파동 함수의 싸이가. 그게 퍼져 있는 게 뭐냐, 이거 도대체가, 이거.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 하에로서 나타나는 이 파동들은 입자가 해파리처럼 넓게 퍼져 진동하는 걸까? 만약 수소의 원자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말하는 파동 싸이가 전자의 파동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자가 앞에 그림처럼 공간에 넓게 퍼져 있다는 뜻일까? 해파리처럼 퍼져 있다는 뜻일까? 이걸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이중성이 발견된 초기에는 많은 물리학자들이 물질파는 그 물질 자체가 넓게 퍼져 있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까 그 수소 원자에서 그 전자의 파동 방정 함수를 구했더니 그 그림에서 본 것처럼 공간에 퍼져 있는 모양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슈레딩거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자가 이렇게 퍼져 있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겨납니다. 입자가 가진 전기량은 언제나 한 점에 뭉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넓게 퍼졌으면 전기량도 넓게 퍼진 걸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물질파는 입자가 해파리처럼 퍼진 것이라면 논리적 모순이 나타나는데 입자가 한 곳에 몰려있기도 하고 왜냐하면 조사해 보면 꼭 한 곳에만 있으니까 또 파동처럼 넓게 퍼져 있기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중 스리 실험에서 전자 하나가 해파리처럼 퍼져서 스리 두 곳을 지나가는 것이라면 전자의 전기량이 두 곳에서 검출되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각 스릿에서 검출되는 전기량은 전자가 갖는 전기량의 반이 되어야 될 거거든요. 근데 전자의 전기량은 나누는 집이 없어요. 전자는 최소단위 거기 E-라는 전기량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모든 전기량은 E라고 하는 정수일 뿐입니다. 플러스나 마이너스 차이가 있지만 2배, 3배 되지 반대는 건 없어요. 물질파는 분명히 입자가 해파리처럼 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자, 파동이라면 무엇이 출렁거리고 진동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물결파는 그림에 보던 것이 물이 출렁거리는 현상입니다. 음파라면 공기 등 다른 물체가 진동할 때 나오는 파동입니다. 지진파, 지각이 이렇게 뒤틀리는 거죠. 역시 지진파는 지표면이나 지각 내부의 진동에 따른 파동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림에서 파랗게 보이고 노랗게 보이는 것이 슈레딩거 방정식 풀었을 때 전자의 파동 함수의 해인데 그 어떤 상태에 따라서 원처럼 나타날 때도 있고 이렇게 나비처럼 나타날 때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파동은 어떤 매질이 진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자의 파동성을 나타내는 이 파동들이 전자가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진동하는 걸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뭔지 모르지만은 슈레딩거 방정식은 미시세계의 현상을 아주 완벽하다고 말해도 좋을 만큼 정확하게 잘 기술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온 것이 1926년이니까 이제 5년만 지나면 딱 100년 돼요. 근데 95년 동안 슈레딩거 방정식은 틀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 이거예요. 근데 전자가 이렇게 퍼진 거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심하다가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보른이 이걸 물질파로 확률파로 해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다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것인지는 나중에 이 양자과 해석을 할 때 제가 소개할 겁니다. 하지만은 일단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정통적인 해석으로서 확률파에서 말하는 파동이라는 입자가 그곳에서 존재할 확률이 아니라 입자가 그곳에 발견될 확률을 뜻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자는 거죠. 우리가 파동이 이렇게 나왔다면, 이렇게 아까 퍼졌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관찰자가 전자를 관찰할 때 관찰 확률이다. 그 확률이 파동처럼 퍼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자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어볼 게는요. 왜 존재할 확률이라고 하지 않고 발견될 확률이라고 해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자란 실체는 관찰자가 관찰할 때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찰 전에는 입자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어디에 있는 존재할 확률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관찰자가 관찰할 확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확률파는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무엇이 진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자가 관찰될 확률이 파동으로 진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확률이란 어떤 구체적인 실체도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더군다나 그것도 입자가 존재할 확률이 아니고 입자가 관찰될 확률입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로 나타나는 그 파동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그것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관찰할 때만 비로소 그것이 입자라는 실체로 나타나고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온 중 세계관을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을 살펴보니까 관찰 확률이니까 실체가 없는 빈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이잖아요. 그럼 신경과학자들의 견해를 한번 살펴보죠. 나머지에 대해서. 여기는 뇌과학자들의 견해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쉽고 또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좌뇌한테 속았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책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옮겨서 가지고 거기에 P16이란 말은 그 책의 16페이지, 18은 그 책의 18페이지라는 뜻이거든요. 읽어볼게요, 그냥. 개인적 자아란 실제는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소설의 등장물에 더 가깝다는 사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당신 자신은 실제가 아니다. 놀랍죠? 그러면 내가 누구냐고 생각하는 내가 누구예요, 도대체가? 두뇌를, 18페이지 이런 말로, 두뇌를 장착한 개인, 이른바 자, 에고, 마음 또는 단순히 나라고 하는 이것이 서구적 사고의 중심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서구적 사유라는 말은 이성적 사유를 잘 정리한 게 서양 철학이니까 이런 말 한 거죠. 그 사고의 중심에 놓여 있다. 자고, 에고, 자, 에고 이런 말들이. 그 다음에 나나 에고를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생각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자아가 있어. 그것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흐름 자체가 자아를 만들어낸다. 생각이 없다면 자아도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있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이 실수, 신기루 같은 나라는 느낌인데 이게 실수라 그래서 이 실수는 우리의 정신적 고통의 일차적 원인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항상 우리에게 열려있는 영원하고 무한한 우주적 의식으로의 확장이 이것으로 해서 막혀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이 생각 때문에 사실은 내 마음이 무한히 커질 수 있는데 커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육체적 통증과 정신적 고통은 다르다. 실험적 증거에 따르면 좌뇌의 여러 가지 기능이 합쳐져서 나라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왼쪽 뇌가 그 느낌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확률파의 개념과 자아에 대한 신경과학적 견해를 종합하면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온 개공과 그 의미가 얼마나 다른가. 또 확률파의 개념을 유식불교에서 말하는 심해무경과 우리 바깥에서 보는 이 여러 가지 외부의 사물들이 사실은 마음이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거 한번 둘은 닮지 않았는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온 개공이 진실이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뒷받침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거기에
매달릴 만한 것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매달리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일일이 열위해서 여기서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확률파를 통하여 우리가 보는 외계의 사물이 사실 실체가 없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난 시간에 한 얘기를 구체적인 문제를 받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하나만 하죠. 우선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 중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한 것 하나는 제1부 제4강에서 말씀드렸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모든 병과 실수와 불행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에 의하면 교통사고도 사실은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그런 사고를 당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면 사실은 나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증오와 짜증이 마음속에 숨어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겉으로 드러난 증오와 짜증은 오히려 쉬워요. 그건 내가 아니까. 근데 사실 마음속에 숨어서 나도 그런 증오와 짜증이 있는지 모르는데 거기 숨어 있어요. 근데 증오와 짜증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 리가 없죠. 그 사람은 절대로 도일체고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 근데 명상을 하게 되면 가만히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걸 알게 돼요. 숨어있는 짜증 같은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챙김 명상을 하면 내가 무엇에 분노하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지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공하여 실체가 없다면 집착할 것이 없잖아요. 분노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놓아버리게 됩니다. 놓아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행복이 찾아오게 마련이죠.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확률파를 수학적 형태로 만들어내니까 수학적 형태로 만드는 데서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어떤 파동함수와 상태의 중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